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내뱉는 단어는 평균 1만 6,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00페이지 분량의 책 한 권을 매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책의 내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설계도와 같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이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는 우리가 내뱉는 말이 현실을 구축하는 보이지 않는 벽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켄터키 대학의 한 연구팀은 180명의 수녀를 대상으로 그들이 20대 초반에 작성한 자서전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자서전에 사용된 긍정적 단어, 기쁨, 감사, 사랑 등과 부정적 단어, 슬픔, 절망, 실패 등의 빈도를 측정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의 수명을 추적한 결과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시절 긍정적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상위 25% 그룹은 가장 적게 사용했던 하위 25%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9.4년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혹은 말 속에 우리의 생물학적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 속담은 고대의 지혜를 넘어 현대 과학이 증명하는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에 좋다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뇌 구조와 호르몬 분비, 심지어 면역 체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단어들로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가요? 이 컨텐츠에서는 말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계층 분석을 통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삶의 성취도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부부관계의 미래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그 핵심 변수는 바로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은 긍정적 표현을 부정적 표현보다 최소 5배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파경에 이르는 커플은 이 비율이 0.8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원리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직심리학자 마샬 로사다는 고성과 팀과 저성과 팀의 언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은 긍정적 발언과 부정적 발언의 비율이 평균 5.6대 1에 달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 팀은 0대 1, 즉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로사다 라인이라고 불리는 2대 1의 비율은 팀의 성과를 가르는 임계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비율을 넘어서면 팀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면 팀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개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내면의 대화, 즉 혼자말의 긍정성 비율은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내면 대화 중 약 70에서 80%가 부정적이거나 자기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과가 낮은 팀처럼 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높은 수준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숫자들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관계와 조직 그리고 개인이 따르는 수학적 공식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현재 로사다 라인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나요? 이 통계적 실체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화해 본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숫자로 확인된 언어의 힘을 우리 일상에 적용하여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복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은 수익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역시 정확히 이 복리의 법칙을 따릅니다. 하루에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단어 5개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작은 시도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힘들다를 도전적이다로 문제다를 해결할 과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5개의 변화는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825개의 단어가 바뀝니다. 10년이면 250개의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에 250번의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반복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물리적으로 재구성되는 신경과 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뇌에서 긍정적 감정과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 특정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언어적 파종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씨앗을 뿌리면 무력감과 회피라는 열매가 자라납니다. 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씨앗을 뿌리면 가능성과 창의성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10년 동안 매일 5개의 긍정적 씨앗을 심은 사람과 부정적 씨앗을 심은 사람의 마음밭은 완전히 다른 풍경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풍요로운 과수원이 다른 한쪽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긍정적 언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 창의력, 증진, 집중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인 생리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의 선택이 10년 후에는 건강관계 그리고 경제적 성공이라는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의 힘은 계량적으로 증명되고 시각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적인 언어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인지적 왜곡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매 순간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일종의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설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놓치거나 회의에서 실수를 하는 등 일상적인 불운은 역시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신념을 강화하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반면 우연히 좋은 주차 자리를 찾거나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듣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사건은 예외적인 이로군 우연으로 치부되며 쉽게 잊힙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생각은 단순한 감정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사실이 됩니다. 이 선언은 뇌에 각인되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르고 강력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눈길에 처음 난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 길은 단단해지고 더 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반복할수록 그와 관련된 신경 경로는 더욱 견고해져 자동적으로 그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확증 편향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또는 이번 기회는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뇌는 이 새로운 가설을 증명할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작은 성공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성공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한 긍정적 확증 편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어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이 강력한 마음의 자동 완성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증 편향 외에도 우리의 언어 습관을 지배하는 또 다른 강력한 심리 기제는 언어적 프레이밍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란 동일한 문제라도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과 판단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고전적인 실험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 그룹의 참가자들에게는 수술 후 생존율이 90%입니다. 라고 설명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수술 후 사망률이 10%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의 내용은 완벽하게 동일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생존율 90%,
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사망률 10%라는 부정적 프레임으로 정보를 접한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자신과의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10%를 저축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월급의 90%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자는 의무와 손실의 프레임으로, 후자는 자유와 이득의 프레임으로 상황을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이 언어적 프레이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기회로, 실패를 배움으로, 위기를 전환점으로 재정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언어적 전환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뇌가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뇌의 위협감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방어적이고 위축된 상태를 만드는 반면 배움이나 교훈이라는 단어는 호기심과 성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합니다. 또한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프레임을 알 수 있다 또는 선택한다라는 기회와 선택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습관은 삶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도 출근해야만 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일할 기회가 있어 라고 말을 바꾸는 순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신경화학적 상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현실을 조각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언어의 힘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방금 분석한 언어의 심리학적 힘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바로 자기개발 산업입니다. 마켓데이터 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전 세계의 자기개발 시장의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상당 부분이 성공, 화술, 긍정 언어 부자를 만드는 말투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 강연 코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의 수익 구조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인식입니다. 광고, 소셜, 미디어, 베스트셀러, 서적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이는 잠재 고객에게 불안감과 동시에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솔루션 제공입니다. 문제 인식이 완료된 고객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상품으로 제시합니다. 만원짜리 책에서 시작하여 30만원짜리 온라인 강의, 수백만 원에 달하는 1대1 코칭,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이르기까지 가격대는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이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언어 공식을 따르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판매합니다. 고객은 단순히 지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소속감을 함께 구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고객의 충성도를 높입니다. 이 커뮤니티 안에서 특정 용어와 그들만의 언어 습관이 강화되며 이는 외부 세계와 자신들을 구분짓는 정체성으로 작용합니다. 나는 부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믿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혹은 비즈니스 모델 입장에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 산업의 핵심 동력은 결과 측정의 모호성에 있습니다. 언어 습관의 변화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는지 정확히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공은 강사의 덕으로, 실패는 수강생의 노력 부족으로 귀결되기 쉬운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산업 구조를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품을 통해 실제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강력하게 말의 힘을 믿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그 믿음을 유지하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의 근원적인 사회적 감성적 욕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매료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배우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는 더 깊은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 상황 기술의 변화,
국제 정세 등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바로 이때 언어는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통제 수단으로 다가옵니다. 외부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행위는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그 순간만큼은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게 해주는 강력한 심리적 의식입니다. 또 한운을 부르는 말투라는 개념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서사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실패의 원인이 외부 환경이나 타고난 재능 부족에 있다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이 잘못된 언어 습관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언어 습관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패를 극복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주도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일종의 감성적 정당화 과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재능이나 운이 아닌 긍정적 언어 사용이라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성취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반대로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아직 긍정적 언어 습관이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처럼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심리적 앵커이자 우리 삶의 서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그것을 통해 위안과 희망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 습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실체인지적 왜곡 수익 구조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네 가지 계층을 통해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프로그래밍하고 현실을 규정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여러분이 오늘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학적 언어 도구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문제, 재정의 기법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건 큰 문제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은 흥미로운 도전이군 또는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질문해보자 라고 의식적으로 말을 바꿔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는 뇌의 위협 회로를 끄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문제를 위협이 아닌 퍼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 어휘 확장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좋았다 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 대신 오늘 동료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 덕분에 오전을 힘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지수가 25% 더 높았고 목표 달성률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언어는 뇌가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가능성 질문의 습관화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또는 이건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즉시 만약 가능하다면 첫 단계는 무엇일까 또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은 닫혀있던 사고의 문을 열고 내가 해결책을 찾도록 강제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자기개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꾸는 단어 하나가 내일의 기회를 만들고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하며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 도구 상자를 채워나가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본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품격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